오는 6월 7일 오전 2시에 애플 연례 행사인 WWDC 22가 개최됩니다. 지난 3월에 쏟아졌던 신제품과 연결고리를 지으며 새로운 OS나 또 다른 신제품 등의 많은 루머가 쏟아졌는데요. 행사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반객스와 함께 빠르게 루머 복습해봅시다.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언제나 그렇듯 WWDC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다양한 OS들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OS인 iOS와 아이패드OS, 이 둘은 16이라는 넘버링을 달고 출범합니다. 코드네임은 시드니이며 디자인보다는 편의점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갤럭시 유저들은 익숙한 Always On Display, 즉 AOD가 추가된다는 루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정말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느낌인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AOD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후속 기기인 아이폰 14부터 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AOD를 사용하기 위해선 애플워치 5세대 이상 등에도 탑재된 LTPO라는 특정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작년 아이폰 13 루머 중에서도 이 LTPO 탑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iOS 16에서 AOD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기종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전 15번째 OS에서 소개했던 특정 시간대에 특정 활동을 할 동안에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집중 모드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MR 헤드셋, 이 MR 헤드셋의 토대를 드디어 iOS 16에서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루머입니다. 실제 하드웨어의 확인보다는 소프트웨어 및 작동 이론 등을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와중에 MR 헤드셋 전용 OS를 새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외에도 애플 뮤직 클래식 전용 앱이나 아이패드용 멀티태스킹 인터페이스 추가 등 기대해볼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최근 마크 거먼의 트윗에 따르면 이전 iOS 퍼블릭 베타가 개발자 베타 2 시점에 공개되었던 반면 이번 iOS 16의 경우 개발자 베타 3부터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버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평소보다 조금 늦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차세대 애플워치 OS인 와치OS 9은 킨케이드라는 이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킨사이다 아니고요. 킨케이드는 애플워치 8세대와 함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한 추가 요소로는 새로운 방식의 절전 모드, 운동 앱에서 새로운 운동 유형과 측정 항목, 그리고 건강 피트니스 측면에서는 심방세동 감지를 확장하는 등 역시 개선의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기능으로는 유저가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음을 감지했을 때 즉시 위치 데이터나 긴급 연락처를 공유하는 사고 감지 기능이 있는데요.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약 1000만 건의 자동차 충돌로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5만 건 이상의 911 호출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애플워치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사고 감지 기능의 경우 앞서 언급한 iOS 16에서도 함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능이 과연 한국에서 지원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맥OS 13입니다. 몬테레이의 또 다른 코드네임 후보였던 멤모스가 이번 맥OS 13의 코드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간에 현재 인텔 칩과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 애플의 입장으로서 이번 새로운 버전은 M1 칩 전용 기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맥OS 13은 2013년 맥 프로를 비롯해서 아이맥, 아이맥 프로, 맥북 및 맥북 에어, 프로 모델 등등 기존 인텔 칩을 탑재한 기기에도 지원할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맥OS 13에서 예상되는 추가 요소로서는 성능 향상, 앱 리디자인 등 다른 OS에 비해서 딱히 눈에 띄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할 딱 하나만 빼고 말이죠. OS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은 예상 신제품입니다. 앞서 미리 말씀드린 MR 헤드셋도 많은 루머가 쌓이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M2 칩이죠. 맥 스튜디오의 공개를 기점으로 애플의 자사 실리콘 입지 굳히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M2 칩이 탑재된 애플의 신제품이 WWDC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M2 칩의 자세한 성능 관련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지만 M2 칩의 4나노미터 또는 5NP 프로세스를 통해 8개에서 32개 이상의 GPU 코어 그리고 새로운 128기가 이상의 최대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M2 칩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신형 맥북 에어입니다. 블룸버그와 9to5 맥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신형 맥북 에어는 24인치 아이맥과 유사한 화이트 베젤과 다양한 컬러 옵션을 포함하여 완전한 리디자인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M2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모델로는 오래된 13인치 모델을 대체할 보급형 맥북 프로, 신형 맥 미니 혹은 24인치 아이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타이밍상 바로 앞서 언급한 맥OS 13을 가장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WWDC 22 행사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잠 못 이룰 분이 좀 많을 것만 같은 내용들이었는데요. 메인 키노트 이벤트가 완료된 후 저희 어반긱스 채널에서 공개 내용 정리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영상 억소리나게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